다음 주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 이번에는 박스권 돌파도 할 수 있겠는데? 안녕하세요. 족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주 초에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 초에 힘들었는데, 어제, 오늘 좀 완전히 올라오면서 제자리 찾는 흐름이 쫙 나오면서 흐름이 괜찮았지 않았나 싶네요. 지수랑은 체감 지수가 달랐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요, 급반등했죠? 지난주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쫄지마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 매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손절이 아니에요. 급반등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 급반등. 그럼으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바로 올라왔죠? 3,300. 많은 사람들이 3,200.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많이 우려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보수적 접근. 그런 뉴스. 보수적? 아닙니다. 라고 했죠. 사는 거예요. 박스권이라는 부분.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좀 기분이 처음에 다운되다가 쫙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마무리를 잘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종목별, 섹터별, 장세, 거기다가 순환매까지 이뤘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중소형주가 그닥 힘을 못 받았죠. 그러다가 주 후반, 어제, 오늘이죠.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빠지는 것 같으니까 중소형주가 쫙쫙 올라가면서, 그럼 다음 주 어떻게 될 건가?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보죠. 제가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를 요번 주에 많이 썼습니다.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는데 돌파할 수도 있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 조정시 올라가면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정시 매수 관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다음 주. 관건은 이거죠. 주도주가 과연 뭘까? 일어난 게 있죠. 대북주. 대장주는 그 안에서 또 뭘까? 이게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이 부분 주변 증시와 함께 우리 알아보죠.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대형주이고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죠. 다우 산업지수. 이렇게 끝나니까요. 별로 안 좋은 모양이라고 또 많이들 떠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올라가니까 또 좋대요. 제가 어제 무료 문자 회원께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아침에 투자 전략의 맨 윗줄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다.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장은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열흘째 제자리예요. 가만히 있죠. S&P 열흘째 제자리인데 신고가 갱신합니다. 흐름 좋죠. 나스닥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기술적 오히려 좋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월요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월요일 일정에 따르면은요, 경제 지표 이거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분명히 할 텐데 경제 지표 그닥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올라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 분명히 있어요. 오늘 밤에도요, 경제 지표 발표가 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지표가 PC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 이제 알아요. 그리고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도요, 이거 소위 월세 가격 올라간 부분, 그리고 자동차 못 만드니까 부품이 부족해서, 또 그 기타 부품들 못 만드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제자리더라도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부분이 농산물 쪽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조금 줄여서 먹었는데, 이제 조금, 정부에서 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올라간 미국 증시, 긍정적인 요인 충분히 있다.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일부 논조가 다른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움직인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조금 밀리더라도 다음 주에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전히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가격 전가가 되거든요. 제품에 대한 가격 전가.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장비 소재단이 많아요.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유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 그래서 우리나라로 우리 증시, 코스피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시겠다면 이날이 며칠인가요? 28일, 7월 28일 고품격 주식 수다. 시진핑 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진핑이 내 주식을 하락시켰나? 라는 28일자. 이거 꼭 한번 다시 보세요. 못 보신 분 꼭 보시고요. 7월 28일.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 국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어. 왜? 정부 정책이, 이건 너무 럭비공 튀듯이 가. 일단 팔고 봐. 이런 데서 나 투자 못해. 팔고 나왔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멈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에도 1,000원을 분명히 드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 중국 금융당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불러드렸죠. 아니, 사실은 우리가, 기억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투자해도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라온 만큼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매물대 부담이 좀 있네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3,500선까지는 일단 목표로 볼 수 있다. 거의 다 오기는 왔어요. 다음 주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약간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 흐름이 되게 좋아요. 오늘 장 중에, 우리나라 장 중에 깨끗한 음봉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장 끝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아래 꼬리 달고 보합선까지 올라오네요. 증시는 쉽게 죽는 장이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 최근 난리가 났죠. 뉴스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또 몇몇 도시에서 생겨가지고 난리가 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환경, 그거는 단기 변동성 요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부양적인 요소가 중국, 미국 다 있다라는 부분. 대만 증시 가보죠. 우리나라 증시랑 약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 상단을 두드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딱 와 있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잠시 뒤에 보겠지만은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만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중국에서 투자했었던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했잖아요. 그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넘어가 보죠. 자,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쫄지 마.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 시간, 월요일 3,200 박스권이라고 설정을 저는 해놨습니다. 그냥 선 그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하 떨어지는 거는 주변 여건, 그리고 수급 여건, 모든 거, 환율 여건 다 합해서 보면은 깨질 일이 없다고요. 사야죠. 박스권 하나도 안 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박스권인데 언론에서 나온 뉴스는 뭐예요? 보수적 접근. 아니,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적이래.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이런 톤으로 말씀드렸죠. 짜증난다고. 여기 와서 이제 또 좋다고 분명히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그럴 거야. 오늘 밤 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도 그렇고. 3,300 이제 돌파하나? 오늘 아침 방송도 그렇고, 어제, 이제 3,300 돌파하나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보수적 접근이고, 여기에서는 강세 접근이야? 뭐 그런 매매 법도 있어요. 박스권 돌파할 때 사고, 박스권 이탈했을 때 팔고, 그러면 거꾸로 갈 때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박스권이에요. 다만, 제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 그랬죠? 외국인의 수급 여건이 중국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3,250, 오늘 뭐 5일선 또 올라가서 월요일날 가겠지만, 이거 5일선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철판을 깔아놨겠어요? 뭐 안 뚫리게? 예, 뚫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평균가적인 요소에서 중간 이 정도의 지지를 받는 흐름이라면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움직였고 한 번 더 갈 여유가 있거든.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쉬니까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 어저께부터 갑자기 어저께 아침부터 중소형주들이 테마주들이 딱 돌려 세우는 듯 하다가 후장에 올라가고 오늘 쫙 올려 뻗치잖아요. 그런 흐름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 플러스 알파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죠. 코스닥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원동력은 삼성전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외국인이 뭘 사겠어. 그리고 지수를 견인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딱 버팅겨 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형님들이 나서지. 그 뒤에는, 형님들이 나선 뒤에는, 형님들이 나선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뒤에 형님들이 쉬니까 그냥 뻗치잖아요. 이런 현상은 계속 순환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순환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경험이 필요해요. 오랜 데이터.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잘 맞춰 들어간 거 보면은요, 제 분석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요, 다음 주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만, 요번에는 박스권 돌파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급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국 급락, 7월 며칠이었죠? 28일. 7월 28일. 이 날짜의 녹화 영상을 꼭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은요, 수급 동향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매수, 선물이에요. 외국인은 지금 선물에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왜? 야, 주식을 계속 버렸는데 이만큼 더 올라왔네? 여기서 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죠. 일부 사고도 있어요. 새로운 펀드, 새로운 외국인 같은 경우 사는 경우도 지금 있어요. 근데 이미 버려서 롱숏 전략을 편 애들은 쉽게 사지를 않는다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똑같은 게 선물을 사면 되잖아. 오히려 더. 그쵸?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1조 5천억, 1조 4천억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고. 중국 급락 이후. 오늘 1조 1037억. 오늘 VIP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조 4천억이 넘는 매도였지만 동시 호가부터 그 이후에 1조 2천억 아래로 아마 환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환매수 들어왔네요. 1조 1천억까지. 그러면 뭐예요? 3천억 정도가 동시호가 근처 이후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선물에서 지금 외국인은 매매를 하고 있다고. 다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주변 증시 환경에 따라서 종목도 매수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중국에서 빠져나온 일부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 이야, 코스닥에서 2,300억을 어저께 매수했어요. 2,400억.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코스닥이면. 200억이 아니에요. 2,400억. 코스닥에서. 오늘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 이건 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팔 거 팔고 살 거 사는
종목 교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수급에서 외국인이 안정화를 찾았어.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플러스 알파 요인. 야, 이거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 안정화된 증시 환경이 조성돼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삼성전자부터 보죠. 최대 관심 종목이긴 하죠. 왜? 다 물려 계시니까. 거의 대부분 물려 계시죠. 여기서 매수 안 한 분은 지금 다 물려 계실 거라고. 그런데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큰형님이 좀 달라져야 동생들도 달라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어제 아침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흥분하지 말라고 삼성전자. 그리고 대형주. 흥분하지 마라. 이런 때 흥분하면 안 돼요. 이런 때라는 게 분석상. 그래서 예, 오늘의 투자 전략 새벽에 정리해서 8시 40분에 보내드린 전략글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아이고 그렇지 네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 제가 지난주 삼성전자 이제 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삼성전자 이제 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79,000원대에서 83,000원대까지 꽤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폭으로 생각하면 뭐 일반 주식으로 생각하면 에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로 치면은 꽤 높은 상승이죠. 예.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돌려 세워서 제가 보기엔 박스권 이 86,000원 정도 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 돌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뭐 무료 문자나 우리 회원들 문자도 안 드리고 그냥 형식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수익은 어디에서 내느냐? 중소형주에서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 무료 문자 회원께도 드렸고요. 우리 내가 드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는 원익 P&E를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7% 좀 넘게 상승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 한 13% 이상 뭐 이 정도 수익. 신원 오늘 초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천일 8월 이번 주고요. 이건 지난 주 말이었죠. 장중에는 24%인가요? 24% 이상 급등했죠. 장중에는. 오늘 하루만. 어제 조정 주고 그제 급등했다가 오늘 조정 주고. 예. 뭐 오늘 24%까지 급등했으니까 뭐 못해도 20% 이상은 수익을 났겠죠. 예, 무료 문자 회원도요. 예, 이런 상황 하나씩 볼게요. 신원. 흐름 좋습니다. 급등 이후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처음에 드리기는. 이때 뭐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난티를 말씀을 드렸었죠. 대장주와 주도주가 있는데 이 주도주가 이 아난티 가능성, 대장주는 신원이에요. 주도주는 뭐냐면요. 그 종목이 끌고 가요. 분위기를 일으켜요. 테마나 업종에서. 그런데 대장주는 무엇이냐? 이거 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는 종목. 가장 센 종목이죠. 예, 신원이라고 생각해요. 대복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갈 여력 더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뭐 앞서 발빠른 시황에서 제가 오늘 상승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선 깔았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이제 선 깔았어요. 전화통화 인지하려고 그래요. 화상으로든. 언젠가 만나겠죠. 그 기대감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뿐만이냐?
미국에서도 이제 협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정부에서 뭐 발표 아닌 뉴스로 나왔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급등을 합니다. 예, 뭐 여기 어디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20% 이상, 뭐 최꼭지로 따면 한 25%까지도 수익. 무료 문자 회원께도 드린 문자였고요. 워리페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급등합니다. 급등합니다. 예, 전기차 충전기 우량주예요. 가장 우량주예요. 충전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부 며칠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거래량 섰고 윗꿈치 달아서 좀 쉴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있는데 같이 매매를 했다면 좋은 매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더 좋고 더 빨리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뭐 갈아타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야, 한 번 더 오늘의 상승은 야, 이거는 좀 저도 놀랐어요.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관심주였죠. 17만 원에서 24만 5천 원까지. 예, 오늘의 상승은 좀 솔직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생각 못했어요. 어제는 이 정도 선이면은 매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선이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급등합니다. 뭐 여하튼 이번 주 관심 종목에서 뭐 최대 급등 종목이기도 하죠. 이런 종목 제가 다음 주 방송에서도 그리고 무료 문자 회원에서도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방송에서도 못한 부분 장중에는 문자로도 드리니까요. 무료 문자 회원 많이 하세요. 무료 문자 추천은 010-9628-8231 9628-8231에 전화하면 안 되고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아침에 오늘의 투자 전략 바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보내드리지는 않는데, 그리고 자주 보내드리지는 않는데, 뭐 같이 해도 되겠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 VIP 라이브 방송 매매 이외에 같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무료 문자도 드리거든요. 신원처럼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같이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료 문자 회원께도 문자를 드리니까요. 많이 관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저녁 7시에 이번 주 이슈와 함께 뉴스와 함께 하는 생방송을 합니다. 생방송 라이브 생방송을 하니까요. 뭐 퇴근 시간에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는 못하지만 많이들 또 틀어놓고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쪽집게 주식 수단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께 힘이 나고 또 안정화된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주말은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수고하셨습니다.